안녕하세요.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하게 된 김소현입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는 DA 만바라는 논문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논문은 이제 비전 만바 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인 이제 스캔 메커니즘을 학습이 가능하게 바꿨다는 점이 핵심인 2025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목차인데요. 먼저 이 문제가 어떻게 중요를 한지 설명을 하고 이후 SSM과 만바의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이후에 DA 만바의 핵심 구조와 실험 결과를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데리베이션을 살펴보면 트랜스포머의 한계로 인해서 SSM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이 2차 복잡도의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선형 복잡도의 효율적인 장거리 모델링을 지원을 하는 SSM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 구조와 스캔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원래 1차원 시퀀스라서 SSM에 바로 넣기 쉽지만 이미지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비전 SSM에서는 이미지를 어떤 순서로, 어떤 형태로 펼칠지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SM의 입력 형식으로 좀 변환을 하기 위해서 스캔 스트래터지가 아키텍처의 그런 핵심 설계입니다. 그리고 스캔 전략과 성능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단방향 스캔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멀티 다이렉셔널 스캔이랑 바이 디렉셔널 스캔이 비전 SSM의 공간 정보의 표현력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기존 스캔 방식의 좀 한계를 볼 건데요.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A는 스위핑 스캔, B는 컨티니어스 스캔, C는 로컬 스캔인데 이 A, B, C 세 가지 모두 기존의 고정된 스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핑 스캔 같은 경우는 어, 이미 그 강아지 이미지를 보면 이제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컨티니어스 스캔 방식은 직선 구조로 인접한 패치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방식들은 스캔 패스가 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와도 강아지 바디 중심으로 유연을 하게 이제 스캔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인디펜던트입니다. 입력 이미지의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이미지에 동일한 경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객체의 형태나 이제 배경의 복잡도를 유연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정 스캔 방식별의 한계인데요. 전에 말했던 이제 스위핑이나 이제 컨티니어스 스캔 같은 경우 2D 평면상 인접 패치들이 1D의 그런 시퀀스로 펼쳐지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때 스페이셜 로컬리티의 그런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 스캔 같은 경우 특정 영역 내에서 지역적 관계는 잘 포착을 하지만 픽셀 사이의 거리가 긴 롱 렌지 디펜던시의 그런 모델링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스페이셜 로컬리티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여서 이제 스캔 순서랑 스캔 영역을 할당을 하는 입력 종속적 그 적응형 스캔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강아지라는 객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배경보다는 객체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핵심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백그라운드인데요. 이제 SSM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약자입니다.
이 SSM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연속 시간 시스템을 이산화해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컨볼루션 폼으로 병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SSM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리니얼 컴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SSM은 이제 RCNN처럼 정보를 압축을 하고 트랜스포머처럼 병렬 처리를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시퀀스가 길어져도 연산량이 좀 폭발을 하지 않는 선형 복잡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긴 시퀀스로 풀어도 어텐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맘바인데요. 이 DA 맘바가 맘바에서 업그레이드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SSM이랑 비교를 하자면 SSM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든 구조가 맘바입니다. 기존 SSM은 스태틱 파라미터리제이션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피규어를 보시면 맘바 레이어의 구조인데요. 이 맘바 레이어의 구조는 입력을 두 개의 브런치로 확장하는 프로젝션, 그리고 1D 컨볼루션, 셀렉티브 SSM, 비선형 활성화, 그리고 브런치 간의 게이팅 곱셈, 출력 차원을 줄이는 프로젝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SM은 시퀀스를 따라서 상태를 갱신한다는 점에서 RNN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다이나믹스에 기반한 구조입니다. 이 맘바의 핵심은 셀렉티브 SSM으로 입력에 따라서 이제 상태 업데이트를 동적으로 조절을 하여서 중요한 정보는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고전형인 그런 SSM보다는 입력 내용에 훨씬 더 셀렉션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바는 랭귀지뿐만 아니라 비전 분야에서 다양한 대안을 확장하려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 비전에서 이제 2D 이미지를 1D 시퀀스로 바꾸는 스캐닝 문제, 그리고 이 비전에 적용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스캐닝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DA 맘바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 두 가지 모듈이 좀 중요한 핵심 모듈인데, 첫 번째가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캔 DAS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오프셋 프레딕션 네트워크라는 OPN이라는 모듈입니다. DAS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입력 데이터의 그런 패치의 리퍼런스 포인트에서 이제 4개의 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각 위치의 오퍼셋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후 새로운 샘플링의 포지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빌리니얼 인터포레이션으로 퓨처를 생성을 한 뒤에 SSM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DAS가 스캔 오더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이제 퓨처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동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오프셋 프리딕션 네트워크 OPN인데요. 이 OPN은 인풋 퓨처의 맵부터 이제 각 패치의 2D의 오퍼셋을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DW 컨볼루션, 그리고 LN, 젤로, 리니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W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인포메이션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은 디퍼런트 에이블 그런 샘플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OPN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의 스코어를 만드는 모듈이 아니라 이제 샘플링의 좌표를 예측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AS의 적응성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DA 맘바의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DA 맘바는 4스테이지의 하이얼라키컬의 백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템은 이제 오버랩 3x3 컨볼루션에서 퓨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각 스테이지는 DA 맘바 블럭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스테이지가 더 딥해질수록 레졸루션은 감소하고 채널은 증가가 됩니다. 이제 컨볼루션 POS랑 이제 컨볼루션 FFN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로컬 모델링을 좀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디텍터 자체를 제한을 한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백본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넷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탑 어크러시를 보면 뒤에 맘바, 타이니, 스몰, 베이스 이렇게 스케일별로 성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루오프, 트레이드 오프에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기존 SSM 계열이었던 V맘바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능 향상이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뒤에 맘바 이제 백본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용한 코코 벤치마크 테이블인데요. 이제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8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굉장히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이미지넷 탑 어크러시 실험에서 보인 것처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강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텍션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백본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AP와 마스크 AP에서도 조금 강한 성능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A 맘바의 백본은 댄스 프리딕션에서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에볼레이션 연구인데요. 이제 에볼레이션 연구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성능 향상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DA 맘바 타이니 스케일 기준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DAS 자체는 분명히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만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제 성능 개선이 DAS의 하나의 효과라기보다는 DAS와 로컬 모델 그런 보강 모듈이 함께 기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DAS가 실제로 이제 어댑티브하게 동작을 하는지 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스캔패스가 포어그라운드 타겟 오브젝트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여지고요. 입력에 따라서 특징 영역이 바뀌면서 스캐닝 리전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DAS가 중요한 영역 쪽으로 샘플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결과를 파악을 할 수 있고, DAS가 단순 고정 스캔이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동작함을 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DA 만반은 비전 SSM의 고정된 스캔 방식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캔이라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DAS는 입력에 따라서 샘플링 위치를 적응적으로 조절을 해서 유연한 스페이셜 모델링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지넷과 코코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일관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용적인 백본으로서 가능성이 보여진다. 네, 그러나 다만 성능 향상은 DAS 단독 효과가 아니라 이제 컨볼루션 POS, 컨볼루션 FFN의 그런 결합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좀 유의를 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DA 만바의 핵심 기어는 이제 비전 SSM의 스캔 메커니즘을 수동 설계해서 데이터 기반 적응형 방식으로 이제 확정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비전 SSM에서 스캔 메커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백본 성능이 유의미하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논문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